근대 이행기에 화사학파의 활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논술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독립정신 그리고 민족의 어리당긴 독립정신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화사상상의 핵맥이 김구 선생하고 안중근 의사, 윤동길 의사 계속 이어져서 아이들이 이해 쉽게 그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제목은 화사학파의 시대적 실천 공행에 관해서 화사학막의 한 분인 후조 고성로 선생을 중심으로 화사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고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온 것을 쭉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머리말에는 이제 전체적인 대략 내용이고 2장에는 화사학파 학맥의 그 시의적인 이념의 배경, 실천 공행의 의의를 살펴보고요. 3장에서는 후조 고성로 선생의 사상과 기반 그리고 교육 활동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4장에서는 후조 고성로 선생의 구전 신수의 교육이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를 제가 몰랐었는데 김구 선생의 스승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함께 민족 애민과 의병 활동을 어떻게 실천해 가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말을 간략하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유학 사상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며 인왕출의 상도로서 새로운 시대로의 물꼬를 열어주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의 삶을 추구하고자 화서 선생의 시중을 구현한 모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유교학파의 시대 상황적 역사의식과 시의적인 실천 공행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화서 사상 체계의 기반을 고찰하는 것은 근대 이행기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행기 화서학파의 시대적 실천 공행에 관한 다양한 선행 논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화서 선생님의 화서 정신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다 간 유림의 사상들 그리고 다양한 활동 그리고 조선 미학의 역동성을 발견하도록 주목하였습니다. 화사학맥은 이학 이론을 철저히 파고들었던 치열한 학문적 근구가 있었으며 외세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국운동과 의병 활동에는 헌신적인 지극한 지성의 의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학로 선생의 고지인 유준교와 김평묵 문화에서 후조 고성로에서 김구에 그리고 안중근에 이어지는 구국적 민족의식의 전승 양상을 그리고 실천 과정을 고찰하게 된 것입니다. 2장은 그분들의 시의적인 이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철학 사상은 지금의 후세들이 나아가는 지신의 터전입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마중물로서 지혜를 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사학파는 시대적 실천 공행과 위정척사의 의리정신으로서 우둔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화사정신은 조선조 성리학의 사상적 연원을 가진 대응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현실인식과 행동철학을 재고찰하는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으며 역사의 지혜를 찾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이 조선에 남긴 두 가지의 큰 발자취는 곧 인륜 도덕의 형성이었고 이 철학 사상의 흐름인 것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는 사상적 동요를 크게 겪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도학은 더욱 정밀하게 이론화되고 치열한 저항 정신으로 무장되는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말의 도학을 이끌었던 핵심적 인물로서 화서 이학로 선생의 노력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위정과 척사 정신을 표방하고
그의 문화를 중심으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천 궁행에 대한 의의를 보겠습니다. 유교의 역사는 보안의 역사라는 말과 같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론을 수용하고 융합하고 보안을 거듭해 왔습니다. 화서의 문인들은 각계 학구자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끄는 교육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존재했습니다. 또한 문인들은 이를 통해서 사제관계를 형성하고 실천을 겸비한 유학 지식인으로서 성장하는 두터운 교육적 수수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학자이고 도학자로서 일생을 통해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곧 직사상 중심의 학문적 기반을 가졌던 역사적인 의의를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화서문화에서 도학과 의리를 배운 문인의 위정척사 활동 상황을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정척사론의 대의는 민족적 주체성의 보위를 위한 저항의 대표적인 사상과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상은 민족 자주와 주체성을 지향하는 전통적이면서도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애국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선 국력을 배양해서 외세의 도전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서학파의 시대적 상황과 처해는 우곡이며 우도의 지조로서 일관하며 민족과 역사와 교육의 전개 양상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조 고성로 선생의 사상적 기반과 교육 활동은 자강을 도모하는 민족 자존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일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후조의 사상적 배경과 강학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항로의 학통은 고성로를 통해서 황해도 지역에 전해지고 위정척사 이념과 구전 심수의 강학 활동으로서 김구의 청소년기 사상과 구국 활동을 통해서 이항로가 주장한 위정척사 이념의 가치와 의의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조 고성로 선생은 저술가이며 교육인 그리고 성리학자였으며 위정척사파의 학맥으로서 고전에 대한 구전 심수의 교육법을 전수하며 공경과 신의를 바탕으로 예의 범죄를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후조 고성로의 구전 심수적 교육관의 근원은 화서학파의 강학 활동으로서 활발히 발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후조 선생의 교육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조 선생의 교육관은 구전 심수적인 교육관이었으며 이는 이심전심의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 담긴 성현의 성성한 사상적 연원을 배우는 것은 곧 경물치지와 같은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구전 심수의 공부법으로 배우는 것은 각자의 근기에 맞게 개별성을 중요시하고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자가 주장한 시중에 맞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법은 지금에도 자녀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서도 수시처의적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안건에서도 실천하는 의리사상의 중요성을 전수하며 성현의 가르침을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는 고성로로부터 의리사상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의 영향력을 실천하고자 혼신을 다했습니다. 김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년에까지 구전심수한 스승 고성로 선생의 위전척사론에 관해서 실천하고 의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추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성로 선생이 김구 선생과 같이 민족 애문과 의병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학자 고성로 선생의 삶은 그리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논문도 많지 않았고 자료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고성로 선생이 어떤 영향력을 김구 선생에게 주었는가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구에게 사상적 영향을 크게 끼친 스승이었다는 점은 큰 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스승에 대한 감동을 백범일지를 통해서도 회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 선생이 나를 특히 사랑하여 심혈을 기울여 부전심수한 따뜻한 가르침의 효과일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에 그같이 사랑하시던 훌륭하신 얼굴을 뵙고 참되고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받지 못하겠으니 애통하도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스승 고성로 선생의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범일지를 통해서도 언급한 것처럼 청계동에서 배운 고성로 선생의 특별한 애정과 깊은 부전심수의 가르침 덕이라고 은혜를 회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김구의 독립정신은 고성로 선생에게서 원류를 볼 수 있으며 고성로에서 시작해서 김구를 거쳐서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윤병굴에 이른 독립운동사 정신사적인 도도한 흐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19세기 말에 유학자들의 절박한 시대 상황에서 어떤 인식으로 출발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는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의병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확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사학파의 위정척설원자들의 그 현실 인식과 대응 논리는 곧 공맹사상의 견의 수명, 사생추이에서 절의정신을 통해서 성현의 도를 실천 공행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 시대의 화서 사상과 조류를 같이 한 후조 고성로 선생의 영향은 유림의 사상과 활동을 통해서 치열한 학문적인 삶과 애국, 우국, 순국의 정신에 일조되어서 백범 김구에게 이론을 제시하고 의병 활동으로서 수시 대응의 저항의식이 고조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자료로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화 박사님이 질문하실 분, 예, 오래 하셔도 됩니다. 질문. 위정척사 사상의 의의를 아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극명하게 참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화서 선생님의 그 참 심오한 그런 철학 같은 거에 근접을 못 하는데, 한 가지 정말 억울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뻑하면은 위정척사파 그리고 흉을 보거든요. 그 위정척사 사상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 이제 전혀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네네네.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벽진희 씨, 운중 어르신들 이렇게 와 계신데, 벽진희 씨 중에 여자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여기 화사학회 그 이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건 위정척사파들이 주장하는 나라를 망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시각이 그 정도인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위정척사론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철학을 갖고 훌륭한 그런 이론인데, 언제부터 왜 누가 이게 나라를 망친 이론이다 그런 거를 주창한 배경이 뭐고, 도대체 이걸 누가 맨 처음에 논문을 썼는지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하고, 혹시나 이게 만선사관에서 그 유래된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위정척사라는 말을 우리도 그 국사교육을 받을 때 국사 선생님을 통해서 위정척사의 부정적인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켰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화사학파의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민족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우리의 핵심 부분이라는 거를 식민사관에서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36년에 왜곡된 상황에서 자료도 많이 사장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화사학파에서도 위정척사 사상이 정말로 대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강을 통해서 다시 열자는 그런 재다짐의 의식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 이사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위정척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출발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집필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은 교과서에서 집필할 때 대한민국 그 현대 국가로 넘어오는데 기능적 역할을 한 것이 개화파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식을 줬어요. 근데 의리 사상을 강조하는 위정척사파는 굉장히 시대에 대한 그 이해가 없다고 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평가해갖고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럼 왜 잘못됐느냐? 항상 장단점이 있는데 개화파의 장점은 선각자적인 시각이에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빨리 알았다는 건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주체성 상실이에요. 외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외국에 빠져갖고 우리가 망하는 걸 방관해버리거나 외면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공망에 이르는 원인이 이 개화파의 단점인데 그거를 올바르게 장점 얘기하면 단점 얘기하고 위정척사파의 장점 얘기하면 단점 얘기해야 되는데 위정척사파의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대적 변화상에 대해서 조금 늦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 사각에 대한 선각자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건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체성이에요. 이 몸을 버리더라도 의병을 일으켜서도 가문을 버려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주체성이 있는데 당연히 교과서에는 두 개를 장단점을 동시 비교하면서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개화파 얘기할 때는 선각자적인 시각만 얘기하고 몰주체에는 아예 언급도 안 했어요. 그거는 엄청난 실수고 또 반대로 위정척사파의 단점을 얘기했으면 장점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빼고 불평등한 평가예요. 위정척사파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 예를 들면은 선각자적인 시각 그리고 저기 개화파를 얘기할 때는 장점 그러니까 한쪽은 장점 얘기고 한쪽은 단점을 얘기하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거기서 출발하고 그 출발의 원인은 그걸 집필한 사학계의 학자들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원위치로 가려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 객관적 시각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